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준비한 백년동 편백농원의 김진환 팀장입니다. 저는 조금 주제가 좀 무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주제는 이제 청년 임업인이 생각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좀 주제를 잡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지역이 좀 더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언젠가는 또 하실 수도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저희 가족이나 마을 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까 하고 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 뒤에 있는 요 숲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드세요? 뭐 쉬고 싶다, 뭐 힐링,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생각을 떠올리거나 아마 하실 겁니다. 숲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아마 많이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숲은 아마 여러분들이 농촌으로 찾아갈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20여 년 전에 저의 어린 시절의 사진입니다. 저는 가족들 3대가 함께 시골에서 산지 벌써 27년째 현재 살고 있고 현재 계속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저와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때 당시에 처음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던 한 장의 사진이고요. 그때는 가족들의 꿈을 위해서 숲으로 그리고 뭐 귀농을 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마을 분들과 그리고 저의 꿈을 위해서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라고 하는 지역의 관문, 장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장성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령산이라고 하는 편백나무 숲, 편백나무 인공조림지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의 편백숲의 규모는 약 62.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령은 50년이 대부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면적으로는 258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편백나무의 군락지는 있고요. 그다음에 장흥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편백나무의 군락지가 있고요. 뭐 서귀포나 해남에도 있습니다. 남해에도 있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장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에 비해서 눈과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품질의 나무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농원에 대해서 좀 구조적을 좀 보여드릴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제가 메인으로 있어서 현재는 가족 책임 경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할아버지는 97년도부터 주의 여건을 만들고 계십니다. 전공은 생물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현재 2차 산업에 속하는 편백나무를 재료로 관리하는 일들을 주로 좀 하고 계시며 현재는 농원 경영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공은 건축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현재 3차 산업에 들어가는 로컬 푸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한 식당 운영이나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하고 계시며 전공은 농업 경제학 전공을 하셨습니다. 어, 저 밑으로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현재 조리학 전공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 밥상이라고 하는 식당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마케팅과 홍보 기획, 매장 관리가 제가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저의 전공은 정치 외교학입니다. 제가 전공을 말씀드린 이유는 가족들이 서로 다른 책임 경영제 역할로 해서 1차 산업과 그리고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할아버지 주변에는 할아버지 연배와 비슷한 70대, 80대 지역의 어르신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2차 산업을 맡아서 하시는 아버지 뒤에는 아버지 연배가 비슷하신 50대, 60대의 귀농하신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동생 뒤에도 그리고 제 뒤에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마을 분들 한 32분 정도가 함께 활동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3차 산업은 20대부터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산업은 50대와 60대가 그리고 1차 산업은 70대와 80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고 있는 구조를 저렇게 1차부터 3차까지 아마 6차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런 구조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6차 산업의 자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 가장 훌륭한 소나무가 있지만 저희 지역에는 이제 부존 자원이라고 그래서 이 충령산 주변으로 편백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백나무는 아시는 것처럼 뭐 피톤치드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다들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알고 있는 목재이고요. 대부분 스트레스 완화나 뭐 진정작용, 항균작용 등 때문에 많은 제품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재, 목부와 그다음에 부산물로 분리되는 잎사귀 두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요. 목재는 집에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뭐 도마나 아니면 목침이나 뭐 베개나 뭐 가구 종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잎사귀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보시는 아기용품이나 뭐 환경 개선 제품, 염색 제품 등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실은 부가가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건 사실은 저 버려지는 자원인 잎사귀입니다. 목재는 심어서 키워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건조하고 가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저 잎사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값어치가 없는 영혼의 가치를 갖고 있는 버려지는 자원으로서 저것은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었던 아이템이라 가치 발견을 했다든지 부존 자원의 창조적인 활용을 좀 극대화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산업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70대와 8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고요. 묘목 생산과 그 다음에 대추를 키워내는 특산물 생산을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주 작물이 저 대추라고 하는 생산품이었습니다. 원물을 수확해서 그걸 판매해서 수익을 얻었었는데 현재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리고 그 뒤에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됨으로써 현재는 조금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현재는 부작물로 판단되었었던 편백 묘목이 주 작물로 되어서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살짝 보시면 마을 어르신들이 씨앗을 분리해서 잎과 씨앗을 분리시켜서 씨앗을 발화하기 전에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약 한 1년부터 4년생까지 심고 가꾸는 작업을 하여서 한 주에 뭐 3,000원, 뭐 5,000원, 7,000원 이렇게 해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학교나 아이들 그다음에 지금은 실내 공간에 뭐 정원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원에서도 쓰여지는 나무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은 이 생산했었던 것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산업인데요. 주력적으로는 50대와 60대이신 분들이 현재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저희가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을 당시에는 사실은 편백나무는 불담이 좀 적기도 했고 그다음에 특수하게 사용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땔감으로 재활용률이 약 7%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제품으로 거의 100%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나무 하면은 땔감이나 뭐 단순하게 뭔가를 짓는 데 사용하는 쪽으로 많이 좀 포커스를 잡았지만 지금은 뭐 힐링이나 치유, 그 다음에 나무가 주는 다양한 자원들의 가치를 좀 봄으로써 현재는 좀 부가가치가 무한 상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재보다는 아까 편백 잎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산물은 기존에는 아예 쓰이지 않았던 자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1년에 약 200톤에서 250톤, 많을 때는 300톤 정도를 마을 분들이 수거하여서 그것을 세척해서 증기 방식으로 추출한 제품으로 현재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은 140가지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보셨을 때는 추출물, 염색, 베개, 소품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거나 하는 제품은 사실은 베개 제품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뭐 향을 맡으면서 주무시기를 좀 희망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소품이나 베개에 들어가는 나무를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대부분 선조들이 심어놨던 거 50년도나 60년도나 70년도에 미리 어른들이 심었던 것들을 2019년 20년도에 감벌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부가가치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목재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산물을 선택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제품마다 좀 다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는 한 예를 들자면 이 편백잎에서 나오는 편백잎은 영원의 가치를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럼 그 잎을 가지고 이 수증기 증류 방식이나 스팀 추출 방식을 가지고 오일을 뽑아냅니다. 이 보시는 오일이 10ml입니다. 10ml. 안약병 크기 정도가 보통 소비자가 저희가 2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오일을 가지고 현재는 내추럴 포레스트 피톤치드 인텐시브 모이처 에센스라고 하는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요 네 가지가 한 구성이고요. 가격은 20만 원 중반대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에는 원료가 0. 몇 프로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오일을 가지고는 약 한 50세트에서 100여 세트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해보자면 0원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오일을 추출해서 2만 원의 가치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면 20만 원대의 가치로 수십 세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재를 활용한 제품들은 저건 소비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구매율이 일어날 확률이 조금은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침을 사거나 도마를 사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나한테 찾아와서 저 물건을 다시 구매할 확률은 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화장품이나 치약, 스킨, 비누, 오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2년 안에 써야 된다든지 3년 안에 써야 된다든지 그래서 소비재인 형태로 돼야 사실은 이 어떻게 부가가치성이 더 높은 상품으로 탈바꿈이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현재는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은 20대부터 현재 40대 초반까지의 마을 분들과 지역 분들이 저희와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1, 2차 산업,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현재 하고 계셨던 산업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을 때는 1년에 약 저희는 만 한 6천 명, 7천여 명 정도가 지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3차 산업을 현재 진행한 지 뭐 7년, 8년 차가 돼 가는데 현재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6만여 명 정도 방문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건 사실은 물건을 사러 서울에서 전라남도 장성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금은 뭐 쿠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땡땡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으로 찾아올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3차 산업, 교육이나 서비스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건도 사고 밥도 먹고 다양한 농산물들도 구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두 가지만 딱 얘기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각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가는 단순한 프로그램도 30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숲해설과 숲치유, 그 다음에 뭐 아까쯤에 말씀하셨던 뭐 치유 정원이나 치유 농장 이런 것들도 더해지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와도 합쳐지면서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현재는 탈바꿈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위에 사진에 보시면 어떤 여성분이 어떤 여성분한테 증서 같은 거를 주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그 증서는 저희 지역에 특화된 마을 활동가를 육성하는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6기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여 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100여 시간 정도를 이수받아서 지금은 저희 쪽에서 체험 강사나 체험 프로그램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거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역마다 숲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도 다 다르고요. 특색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여줄 것도 다를 거고 하다못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도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교육을 받아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것들을 여러 지역에서 한다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농산물에 관한 이해 20시간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숲에 대한 이해 20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100여 시간 정도를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분들이 40여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지만 같은 시간대에 학교로 출강을 가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농원에서 현재 현장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사실은 3차 산업의 인구를 좀 늘려갈 수 있었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체험들은 이루어집니다. 뭐 아토피가 심한 친구들이 1박 2일간 편백나무를 가지고 염색도 해보고 씻어도 보고 잠도 자고 먹기도 해보고, 아니면 편백나무를 씨앗부터 발화시켜서 다양한 것들과 좀 뭐 결부해서 뭐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숲 자원들을 활용해서 손수건을 염색하거나 문양을 찍어내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차 산업과 2차 산업, 1차 산업을 융합해야만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20대부터 80대까지 서로 소통하는 과정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숲이 매개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숲을 가지고 그리고 임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은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